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부터 논작물입니다. 이제부터 당분간은 여러분 쭉 그냥 평지예요, 평지. 정말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논작물 먼저 1과목 들어갈게요. 네, 24년도 지금 10회 기준으로 해서 10회 시험 기준으로 해서 논작물에 좀 변경이 예정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강의 중에 말씀드리는 이런 것이 변경될 겁니다. 뭐 논작물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요. 24년도 논금원 이론서 3월이나 4월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땅땅땅 결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24년도 논금원 이론서는 2023년도 12월까지의 약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최종 확인은 그때 가서 변경사항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품목이 추가가 됩니다. 논작물, 즉 벼하고 맹류죠. 맹류에 우리 그동안에는 밀, 그다음에 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귀리가 추가됩니다. 귀리. 그 다음에 벼는요. 벼, 조곡. 품목이 아니라 벼가 나뉩니다. 일반 벼하고 그동안에 이제 일반 벼만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분질미가 들어왔습니다. 분질미를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가루 분자예요. 가루 분자. 즉 쌀가루 만들기 위한 품종이에요. 쌀가루 만들기 위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값이 엄청 폭등을 했죠. 한국 밀 소비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자급도가 얼마나 될까요? 가장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밀 자급도가 1에서 2%예요. 굉장하죠. 네. 하지만 소비량은 엄청 급증하고 있고 자, 근데 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쌀은 생산량은 늘 유지가 되죠.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이제 밥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그러면 쌀에 어떤 신품종을 만들자. 밀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자. 밀로 만드는 게 뭐죠? 뭐 빵, 뭐 과자 이런 것들. 밀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자. 그게 분질미예요.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이용한 빵을 만들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번 드셔보셨나요? 저 한번 먹어봤는데 분질미의 특징이 일반 벼, 우리 밥 짓는 일반 벼는 아무리 분쇄를 해도요. 밀가루와 같은 성격을 나타낼 수가 없대요. 점도, 습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분질미는요. 밀가루처럼 잘 분쇄가 되고 잘 뭉친대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 이 분질미로 만든 가공용품, 뭐 빵을 예를 든다면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영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글루텐 프리 제품을 많이 찾죠.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글루텐 프리가 막 식품마다 표기되어 있을 정도. 글루텐, 밀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밀에서 끈끈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나요? 아무튼 글루텐 프리. 이게 없는 걸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쌀가루는 이게 없어요. 가장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격이 있대요. 그래서 쌀가루로 어떤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쌀가루로 만든 카스테라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시면 밀로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더 쫀득쫀득하고. 자, 각설하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촌진흥청 각 연구기관에서 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두세 품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바로미 품종이라든지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분질미를 재배를 하면 정부에서 전량 다 매입을 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밀에 대한 의존도가 좀 떨어지고 일반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은 농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자,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정부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를 많이 인정해 준다. 우리한테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피해를 꽤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분질미는 3개월, 3.5개월 정도만 재배하면 경작 기간이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밀 보험 기간 어떻게 되죠? 밀보리 보험 기간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 보시면 이듬해 가을에 파종해서 가을, 이듬해 봄, 초, 여름에 수확을 해요. 우리 보험 회사에서 인정하는 수확기 종료 시점은 이듬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요. 그러면 한 5월 정도에 다 수확하고 나서 분질미 재배도 가능한 거예요. 즉 밀 재배 농가의 이모작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품종이 들어왔다. 근데 피해를 많이 인정한다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귀리가 들어왔다. 네. 분질미는 품목이 아닙니다. 벼가 품종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일반 벼와 분질미로. 자,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강의 1과목 스타일로 보험금을 보면서 분질미의 피해를 많이 인정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상하는 하지 않는 재해, 손해, 종합위험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죠. 중요한 건 이거죠, 뭐. 만약에 논작물 또는 벼 품목에서 보상하는 재해를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질문한다 그러면 얘를 묻기 위한 거죠, 뭐. 자조화를 묻기 위한 건 아니죠. 자, 특약으로 보장을 합니다. 자, 병충해를 특약으로 보장하는 거 일단 첫 번째 병충해를 보장하는 거 벼 있고요. 다만 모든 병충해가 아니죠. 7개 보장합니다. 7종. 그다음에 복숭아 있죠. 복숭아는 딱 하나 보장하죠. 한 1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세균 구멍병 하나만 보장합니다. 그다음에 감자하고 고추가 있죠. 이 친구들은 꽤 많아요. 1, 2,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네. 자, 벼만 특약으로 보상하고요. 2개는 주계약, 즉 보통약관에서 병해충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 23년도 기준 농금원 이론서를 보시면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과 벼의 병해충 7종에 대한 병징, 이게 감염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이론서 1과목 부분에 그림과 같이 실려져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지금 논작물 막 시작하는 강의니까 이런저런 얘기할게요. 앞으로 이거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병해충에 관한 게. 왜? 국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 농작물 가축재해보험의 기본계획에 들어있잖아요. 병해충, 농작물은 가축은 질병 보장을 확대한대요. 현재는 이렇게만 병해충을, 그것도 얘는 특약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이제 이거를 확대하는 게 기본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타 품목에도 또는 종류가 늘어나겠죠? 보상하는 병해충의 종류도. 가축도 지금은 질병을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거, 뭐 소, 그다음에 말, 뭐 나머지 돼지 같은 경우는 특약 가입해야지 3가지만. 그다음에 사슴, 양, 그것도 특약 가입해야 보상하잖아요. 근데 질병도 이제 확대한대요. 그 얘기는 뭐죠? 확대한다? 손해평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가 방법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최소한 어떤 병증이 있는지, 어떤 품목이,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 공부 내용으로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추가되는 방법은 2가지겠죠. 농금원 이론서의 지금의 23년도 기준의 벼나 복숭아 세균 구멍병처럼 내용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 또는 새로운 과목으로 분류가 되는 거. 새로운 과목으로 분류가 된다면 품목의 특성, 즉 재배학과 관련된 것과, 물론 1차에서 재배학이 있지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재배학 플러스 병해, 충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과목을 분리시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많이 추가되기 전에 합격하자. 네, 뭐 결론은 그거죠, 뭐. 네. 다시 돌아와서요. 7개, 2문자로. 이건 우리 생기초 내용이죠. 네, 흰줄벼도 뭐 깨먹새 또는 먹겠새, 여러분 암기 편하신 대로.
자, 이 중에 병해가 있고 충해가 있는데 충은 뭘까요? 충. 두 가지 있죠? 벼멸구하고 먹노린재. 자, 이론서에 있는 병징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되 카페에 제가 요거 병해충 증상 사진도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고 사실 이 병증에 대한 암기는요. 시험 직전에 제가 자료를 다 드릴게요. 그때 하셔도 됩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는 이렇게 되고요.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피가 지출한 손해 방지 비용을 지급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적종인가 과수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농작물에도 비용 손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겸 이제 중간 단계에서 다시 한번 복습 겸 비용 손해는 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용 손해가 뭐죠? 잔존물 제거 비용, 손대잔,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 비용 손해는 이 친구들이에요. 근데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농작물에도 있어요. 다만 농작물 지금 우리 하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없습니다. 시설은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가지만 농작물은 이거 인정 안 해줘요. 자, 그리고 그럼 시설 제외한 작물에는 이렇게만 있겠네요. 그쵸? 근데 약관에 보시면은, 아니, 농급원 이론서에 보시면 시설과 함께 있는 작물들 뭐가 있을까요? 비가림 과수, 포도, 대추, 참다래, 또 인삼, 해가림 시설과 있는 또 시설 작물, 버섯, 시설과 함께 있는 작물들, 이 친구들은 손대잔, 기가 다 이론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시설이 없는 작물들, 이렇게 벼처럼 이 친구들은요. 손해 방지 비용만 이론서에 언급이 돼 있어요. 구분되셨죠? 자, 두 번째. 약관에 보시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냥 막 하시지 마시고 잘 이렇게 지도를 그려 놓으세요. 맵을. 카테고리화를 잘 시켜 놓으시라고요. 아, 비용 손해, 시설과 작물의 차이. 자, 작물에서도 시설이 있는 작물과 시설이 없는 작물의 차이. 자, 세 번째. 이론서에는 없지만 손해 방지 비용은요. 농지당 20만 원 한도예요. 전부 똑같아요. 작물의 손해 방지 비용. 전부 다 20만 원 한도입니다. 농지당. 이론서에는 없지만 여기 썼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로 마무리 지으시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시설이 없는 작물들에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없나요? 자, 기타 협력 비용 용어의 정의가 뭐죠? 회사에서 요구한 거예요. 회사에서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이런 거 지출해 주세요. 실무적으로 사실 실무적으로는요. 농작물의 비용 손해가 발생할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 잘못된 계산 방법, 뭐 지급한도 이런 게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니 있으면 회사에서 이런 거 요구했으면 발생하죠. 논작물에 만약에 극히 드물겠지만 회사에서 이런 거 지출해 주세요. 그럼 지출하면 기타 협력 비용이 발생하죠. 잔존물 보전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논작물 시설이 없는 작물이니까 손해 방지 비용만 이론서나 약관에 써 있는데 약관에 보시면 또 뭐라 돼 있냐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 잔존물 가액을 인정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보전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잔존물 보전 비용이 있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규정되어 있는 거는 그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발생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가끔 계시는데 약관이나 이론서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네. 단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저건 시설이든 작물이든 마찬가지죠. 자, 보상하지 않는 거 볼까요? 기본 구종이에요. 기본 구종.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 원이죠.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특약 가입하면 네. 근데 요즘 여러분 또 이 특약이 논작물 모든 거 아니다. 벼만이에요. 벼만 해당되는 거예요. 복숭아, 감자, 고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보험 기간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 일단 벼하고 맹류로 나뉘어 볼게요. 벼, 조곡, 일반 벼와 분질미. 자, 조사료용 벼.
여러분, 보험 기간은 뭐다? 보험 기간은 뭐다? 보험금의 종류다. 이걸 보장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재해가 발생하면. 그 기간이에요. 보험금 지급에 인정되는 그 손해가 발생하는 기간. 별도로 암기하지 마시고. 자, 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 그쵸? 재양재직파, 여긴 또 불능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험금. 지금 벼만 보는 겁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수학불능 보험금, 수학감소 보험금. 뭐가 많아요. 그쵸? 자, 과수는 특약이 많죠. 논밭작물은 특약이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우리한테 의미도 없어요. 별로. 다 주계약이에요. 다 주계약이에요, 여러분.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이양직파 불능 보장과 보험금.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여러분, 벼는요. 어떤 보장이든 보장 종기는 다 판매 개시연도예요. 여러분, 벼 올해 심어서 내년에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 판매 개시연도예요. 자, 이양, 기계 이양이나 아니면 종자를 직접 파종하는 직파가 불가능하대요. 왜?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가 와서 정식하거나 논 상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언제까지 보장한다? 이양 한계일까지. 이양 한계일이 언제다? 판매 개시년도 7월 31일까지. 왜 이때까지 보장해요? 여러분, 6월 30일에 가서 이양 직파가 안 돼요.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그쵸? 이양 한계일 7월 31일까지. 자, 얘는 지금 보장 시기가 계약체결일 24시예요. 근데 나머지 보장 보시면 재양재직파, 이양직파 완료일 24시부터 판매 개시년도 7월 31일까지, 이양 한계일까지네요. 띄어쓰기. 여러분, 재양재직파는 이거예요. 이양을 했든 직파를 했든 지금 논에서 묘가 자라고 있어요. 이제 자라고 있는데 재해가 딱 온 거예요. 자, 이때 재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 얘는요. 특약 가입했다면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 병충해까지. 얘는 왜 병충해가 없어요? 아니, 병충해 걸리려면 병충해 일단 묘가 있어야 병충해를 걸리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불능이라서 묘를 못 심었대요. 근데 무슨 병충해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충해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부터 병충해입니다. 자, 제2양 재직파. 묘가 자라고 있는데 재해가 와서 피해가 왔어요. 그럼 다시 심으세요. 이거예요. 돈 들어가겠죠. 그거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예요? 마찬가지로 이양 한계. 이때까지는 다시 심을 수 있다. 네. 자, 근데 시기를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계속 이양직파 완료 24시. 늦으면 경과했으면 계약체결 당시가 경과했으면 계약체결일 24시부터라고 돼 있어요. 일단 얘랑 다르다 하고 요거 좀 특이하니까 구별해 놓으시고, 여러분 저거는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 계약을 4월 10일에 했어요. 계약을. 근데 이양이나 직파 완료가 4월 1일이래요. 1일. 언제부터란 얘기예요? 이양 직파 완료이니까 4월 1일부터? 아니죠. 계약 체결 당시에 이걸 경과했으면 계약 체결이 24시. 4월 10일부터.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이양 직파를 4월 10일 날 했어요. 이양 또는 직파를 완료했어요. 근데 계약을 4월 1일 날. 아직 심기 전에 계약 먼저. 가능하죠. 판매 시작됐으면. 먼저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가 보장 개시가 되는 거예요? 이양직파 완료일부터래잖아요. 핵심이 이양직파 완료일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직 이양직파 완료가 안 이때는 경과했으면 계약 체결이 24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양직파 완료일이니까 계약 체결이 24시가 오면 안 돼요. 제가 더 헷갈리게 해드리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둘 중 늦은 때. 왜냐면 앞으로 밭작물, 논작물 지금 하고 있지만 밭작물에도 이런 표현이 계속 많이 나와요. 둘 중 늦은 때부터구나. 개념을 한번 잡고 가자고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둘 중 늦은 때.
또 하나는 논이든, 논작물이니까, 아니면 밭이든 밭작물에는 논이든 밭이든 작물이 심겨진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이거 보세요. 이양직파 완료일이 4월 1일, 계약 체결일이 4월 10일. 4월 10일부터죠. 경과시 계약 체결이 24시부터니까. 밭에 작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쵸? 이미 심어져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4월 10일. 계약은 미리 했어요. 근데 왜 계약 체결이 24시가 안 돼요? 아직 밭에 작물이 없어요. 논에 작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에 작물이 있은 후부터, 늦은 때부터 작물이 논에 심겨진, 논에 있은 후부터, 제식된 후부터 한번 보험 기간을 짚고 넘어가자고요. 네. 어떤 보장인지나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재양 재직파를 했든 다시 심었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쭉 경작을 했든 가다가 피해가 너무 크게 왔어요. 자연재해 조수에 특약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에 특약 가입한 경우에는 병충해까지 경작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보상해줘야죠. 어떤 의미의 보상인지, 네. 우리 복분자 할 때 했었죠. 경작 불능 보장. 마찬가지로 이양직파 24, 경과시 계약 체결 24시부터. 자, 얘는 언제래요? 출수기 전. 보통 경작 불능 보장은 보험 기간, 보장 종기가 첫 번째, 가장 많은 품목에 해당하는 게 수확 개시 시점. 수확 개시 시점 또는 생산비 보장 쪽에 가시면 최초 수확 전 또는 수확 직전 어떤 표현이든 수확 시작되기 전. 그때까지만. 왜요? 이미 수확 시작돼 버리면 뭐예요? 경작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특이한 거 있어요. 벼. 그다음에 콩하고 팥. 벼는 출수기 전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콩하고 팥은 종실비대기 전까지예요. 종실비대기 전. 자, 세 번째, 아예 날짜가 딱 못 박혀져 있는 게 있어요. 조사료용 벼하고요. 사료용 옥수수. 이 두 가지는 아예 그냥 한 번 공부할 때 다 해놓는다 생각하세요. 같아요. 숫자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자, 먼저 보험기간 볼까요? 보험기간. 종기가 판매 개시년도 8월 31일까지예요. 경작불능만 되고 그 경작불능의 보장 종기가 똑같아요. 자,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불능 보장 종기, 일반적으로는 수확 직전, 수확 개시 시점, 벼, 콩팥,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 다 시작했어요. 다 끝났어요. 다 시작한 게 아니라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이제 수확 개시하고 수확을 해서 판매해야 되겠죠?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해가 왔었어요. 수확량이 감소가 있을 것 같아요. 수확량 조사를 해야 돼요. 수확량 조사를 해서 수확량이 평년 대비해서 이만큼 감소했구나. 이게 수확 감소 보장이잖아요. 미보상 있으면 차감하고. 수확 감소 보험금. 보장 종기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판매 기시년도 11월 30초가 불과. 그러니까 이 안에 사고 발생하면 수확량 조사해서 이렇게 피해율 산정해서 보험금 지급하겠다. 가피자로. 자, 수확량 조사를 하려다 보니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벼의 품질이 판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봤자예요. 그것을 수확불능 보장이라고 해요. 수확불능 보장. 수확불능 보험금. 마찬가지로 이 안에 아무 사고 없이 품질 떨어지는 거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또는 병충해가 와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품질의 기준이 재현율이라고 해요. 완교에서 현미가 얼만큼 나오니 이거. 마찬가지로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똑같죠. 얘는 수확불능은 수확량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시간 타임테이블에 따라 쭉 이렇게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조사료용 벼 한번 볼게요. 저 친구는요, 사료용 옥수수도 그렇고
경작불능보장, 경작불능보험금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타이틀이 이론서도 그렇고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에 들어가 있지만 수학감소보장이 아니에요. 생산비 보장이에요.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는 생산비 보장이에요. 생산비 보장 쪽에 왜 안 들어가 있냐고요? 거긴 밭작물만 있어요. 노지 밭작물,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시설작물, 시설재배 버섯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는요,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이게 보험에 가입해요. 보험 목적의 대상이에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 쪽으로 가더니 밭작물 쪽이 너네는 밭이 아니잖아. 물론 얘는 밭작물이지만 인정을 안 해주고 수학감소로 오자니 얘네는 수학감소에 있긴 한데 여기서도 그냥 눈칫밥 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수학감소가 아니거든요. 생산비 보장이거든요. 생산비 보장만 되니까 또 생산비 보험금이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생산비 보장도 생산비 보장 보험금, 즉 메인이 되는 보험금이 있고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어요. 수학감소 보장도 메인이 되는 수학감소 보험금이 있고 이렇게 약간 표현 그렇지만 곁다리 보험금들이 있잖아요. 생산비 보장이지만 경작불능 보험금만 가능한 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특약에 가입했을 때 보험 기간은요. 보통 약관과 똑같아요. 다만 뭐가 없죠? 이양직파 불능 보장만 없죠.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고